대형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폈던 광해군은 안으론 또 다른 준비를 한다. 화기도감이라는 기관을 새로 만들어 무기 제작에 심혈을 기울인다. 화기도감에선 조총을 주로 만들던 조총청과는 달리 포를 주로 만든다. 광해군은 화기도감의 총책임자로 영의정을 임명한다. 그만큼 광해군은 화기 제작을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로 여겼던 것이다. 화기도감에서 주로 만들었던 건 화포 중에서도 대형 화기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만들었던 것이 불랑기라는 화포다. 당시 제작되던 화포들 중에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불랑기는 여느 화포에 비해 이동이 간편할 뿐 아니라 조작이 쉽다. 불랑기는 이제 종래에 이제 우리나라가 썼던 천자총통이라든가 지자총통과 다르게 후장식 화포라고 할 수 있죠. 종래 총통 같은 경우는 포 앞쪽에서 장전을 하고 발사하는 반면에 이 포는 이제 이런 식의 자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포에다가 화약을 넣고 발사물을 넣은 다음에 이것을 이제 모포에다가 이렇게 끼워 가지고서 발사하기 때문에 운용하기도 편리하게끔 되어 있죠. 일반적인 포는 앞으로 포탄을 장전한다. 그런데 불랑기는 포 뒤쪽에 구멍이 나 있어 그 안에 자포를 장착해 포를 쏜다. 이러한 차이는 발사 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인 포는 포를 쏜 뒤에 포를 다시 성안으로 끌어내 포탄을 장전해야 한다. 그러나 불랑기는 포는 그대로 둔 채 자포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일반 포에 비해 발사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다. 그렇다면 광해군이 이렇게 화포를 제작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무엇일까? 후금의 이제 철기병 같은 경우에는 일본군과는 다르게 기병을 위주로 하고 있죠. 따라서 이제 조총보다는 이제 포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해군 때 화기도감에서 이런 이제 화포 등을 제작을 한 것은 후금의 어떤 그런 전술, 기병 전술을 막아내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해군은 후금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로 전차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당시 광해군이 만들고자 했던 전차는 이런 모양이었다. 수레이에 창과 방패를 단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는 전차다. 이 전차로 진영을 만들면 마치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게 돼 후금 기마병의 돌격을 쉽게 저지할 수 있다. 밖으론 중립외교를 펴고 안으론 나라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광해군. 그는 조정 대신들에게 후금과 화친하려는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명을 배신하고 후금에게 성의를 베풀었다는 주장은 광해군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광해군을 내쫓은 이들이 내건 이 광해군의 외교 부분에 대한 죄목은 별로 타당성이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급박했던 동북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이 탁월한 외교 정책을 펼친 아주 지혜로운 군주로 평가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광해군의 이 내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광해군을 내쫓은 이들은 이 광해군이 궁궐을 짓기 위해서 수천 채 민가를 철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궁궐을 짓기 위해서 민가를 수천 채나 철거하고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해서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한양의 옛 지도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은 저쪽에 경복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창덕궁과 창경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인 서쪽으로는 경희궁과 덕수궁이 있습니다. 자, 이 광해군이 했던 이 궁궐 공사를 보면은 광해군은 이 창덕궁과 창경궁을 중건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희궁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흔적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인왕산에 이 인경궁이라는 그런 궁을 새로 지었습니다. 사실 궁궐 하나를 새로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수천 채의 민가를 철거해야 하고 수만 명의 백성을 동원해서 노역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광해군은 이 궁궐을 중건하기도 했고 또 이 새롭게 지은 궁궐이 2개나 됩니다. 분명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해군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궁궐 공사를 단행했던 것일까요? 시청 앞 광장. 그 옆으로 덕수궁이 자리하고 있다. 덕수궁은 광해군과 인연이 깊은 곳이다. 요건 뭐 요대로만 남아있는 건 아니고. 광해군이 왕위 즉위식을 가진 곳이 바로 이 덕수궁이기 때문이다. 지금 즉조당이라 불리는 이 건물이 1608년 광해군이 왕위 즉위식을 거행한 곳이다. 그런데 당시 이곳은 지금처럼 궁궐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양반집을 개조해 만든 임시궁궐이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건 1608년. 당시 조선의 궁궐들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경복궁과 창덕궁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그래서 당시 정릉동의 양반가를 개조해 임시궁궐로 이용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쓰는 거기 때문에 궁궐로서 번듯한 자기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채 그 민가들, 양반가들을 그 수용을 해서 그냥 임시방편으로 아주 옹색하게, 불편하게 사셨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해군이 창덕궁과 창경궁 중건공사를 한 건 전후 복구 사업이자 전란 후 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광해군은 또다시 2개의 새로운 궁궐을 짓기 시작한다. 광해군이 궁궐공사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광해군은 선조의